매년마다 돌아오는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했으면 좋겠고 겨울에는 따뜻했으면 좋은 것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본능이죠. 물론 나라마다 각기 다른 날씨의 성향이 있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추운 나라도 있으며 무더운 나라도 있는데요. 그런데 베트남에 비해서 한국은 천국이라는 베트남인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매해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도 사계절이 있고 더운 날씨가 있는 나라가 있죠. 하지만 유달리 무더운 날씨가 쭉 지속되는 나라들 역시 몇몇 있습니다. 그중 한국과 가까운 나라로 동남아시아를 들 수 있는데요. 베트남은 유달리 더운 날씨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과 베트남의 더운 날씨는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베트남보다 더 높은 온도가 측정되곤 하죠. 그런데도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이 더 시원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것은 베트남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역시도 베트남보다는 한국이 더 시원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한국과 베트남의 환경 때문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큰 차이점 중 하나로 경제 상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 공공기관은 물론 가정에서도 에어컨은 필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피스텔은 물론 월세방, 심지어는 오래된 숙박업소에서도 에어컨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시골 어느 가정집을 방문해도 거의 에어컨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다르게 베트남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 월급이 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생각은 꿈도 못 꾼다고 합니다. 거기에 찬물로 샤워를 하려고 해도 미지근한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수도관 역시 열로 인해 데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이 베트남의 더위로 인해 달궈진 이유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 더위까지 생각하지 못한 수도관 설치로 인해서 결국 베트남 서민 대부분은 무더운 날씨에도 데워진 물로 샤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실내보다 바깥이 훨씬 시원하다고 합니다. 보통의 베트남 시민들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숨이 턱 막힌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역시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베트남으로 여행 간 한국인들 역시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정집은 집안의 더위를 줄이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베트남 자체적으로도 도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한여름에 더운 물로 샤워를 하고 현관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선풍기 앞에 있는 게 일상인데요. 더위로 인해 잠 못 들다가 새벽에 들어서야 잠이 든다고 합니다. 결국 베트남에서는 에어컨이 사치품이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더위로 인해 체력이 소진되어 버리고 그렇기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쭉 반복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의 삶의 질이 좋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공기관이나 현지 식당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베트남의 대부분 식당에는 선풍기만 있고 에어컨은 없습니다. 실내를 쾌적하게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더운 실내 온도를 그나마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외벽은 없고 기둥만 있는 가게가 대부분이죠. 베트남의 이런 상황은 재미있는 현상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베트남에는 한국의 기업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트남 근로자들은 야근을 자처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회사가 집보다 시원해서라고 합니다. 결국 야근보다 더위가 더 무섭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역시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도 에어컨이 거의 없으며 만약 있어서 한 달을 사용한다면 요금이 전기세가 18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평균 월급 40만 원인 태국에서 에어컨을 켜고 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 것이죠. 그렇다고 샤워를 하자니 미지근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베트남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베트남과 태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은 천국과 같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럼 한국의 더위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부터 한국 더위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실내에만 있는 중이야. 호주 사람인데 습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 걸으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나도 호주 사람이야. 반가워.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습한 여름에 적응을 못하는 중이야. 나도 호주 사람이고 여기에 몇 주 동안 있으려고 왔는데 고향이 너무 추워서 여기 날씨를 즐기고 있는 중이야. 오늘 전통시장에 다녀왔는데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이곳에 있는 것이 즐거워. 호주 사람이 여기가 덥다고 하는 거야? 겨울에는 어떻게 살아남는 거지? 난 유이 사람인데 그래도 한국처럼 이렇게 습하지는 않다고. 한국 겨울은 우디를 입고 온도를 빵빵하게 틀어. 몇 주 전에 서울에 갔었는데 이렇게 습도가 높은 곳은 처음이었어. 땀으로 샤워를 했지. 그래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난 지금 멜버른에서 한국에 왔는데 내가 왔던 곳은 여름에 40도가 넘지만 이렇게 습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 호텔에서 나왔는데 몇 분 만에 땀이 뚝뚝 떨어지네. 난 퍼스 사람이고 한국에 있다가 3주 전에 돌아왔어. 내가 있을 때는 따뜻하고 습했지만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퍼스 여름은 밖에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니까 말이지. 나도 호주인인데 호주인들 모두 진정해줘. 그래도 기온이 겨우 30도 후반이고 한국은 에어컨이 잘 되어 있으니 살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모두 계곡에 가서 시원한 물에서 수영하고 고기 굽고 수박을 먹어야 할 때인 거지. 넌 더위 이기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난 오늘 갔다 왔어. 새벽 4시에 출발해서 6시에 도착했지. 한국에서는 여름만 되면 그냥 집에만 있는 게 맞아. 난 오후 3시까지 자다가 6시에 나가는 게 생활 패턴이 되었어. 내가 지금 깨달은 건 왜 멕시코에 시에스타가 있는지 알겠다는 거야. 낮에 자면 체온이 낮아지지. 적도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 어떻게 오후 3시까지 자는 거지? 그럼 매미가 한참 깨서 시끄러운 아침에 잔다는 건데 말이야. 난 습하고 더운 플로리다에서 와서 이런 기후에 익숙해졌어. 지금은 야외 활동을 하는데 해 뜨기 전에 주로 조깅을 해. 또 한강 수영장도 가고 동해안 해수욕장도 가고 있지. 나도 그냥 실내에만 있어. 며칠 동안은 너무 더워서 도저히 밖에 못 나가겠더군. 그리고 나간다면 밤에 축구하러 가거나 아니면 아침에 헬스장 가는 정도야. 오늘 아침에 헬스장 갔는데 28도였어. 완전 미친 날씨야. 요즘에는 하루 종일 해변에서 놀고 있는 중이야. 지금도 물속에 있는데 너무 좋아. 난 저혈압이라서 죽지 않으려면 강제로 실내에 있지. 더위 플러스 습도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졸리더라고. 그래도 강아지가 있어서 하루 2번은 산책해야 되는 것 같아. 밖에서 긴팔에 청바지 입은 한국인들 보면 진짜 감탄스러웠어. 이 더위에 어떻게 참는 건지 대단해 보였지. 그래서 에어컨이 필수인 거야. 비용 아끼려고 요즘은 근처 도서관에 가고 있어. 플로리다나 적도 근처 국가들은 에어컨 없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야. 동네 도서관 가는 걸 추천해. 우연히 7월 말에 도서관 알게 되었는데 시설이 훌륭했어. 노트북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컴퓨터도 구비되어 있지. 그래서 최대한 실내에만 머물려고 하고 있지. 밖에 나가게 되면 정말 미치겠어서 말이야.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더운 여름은 도저히 못 참겠어. 한국 날씨가 진짜 하드코어하지. 겨울은 영하 15까지 떨어지니까 말이야. 그래도 옷만 껴 입으면 아무리 추워도 조깅 정도는 가능한 날씨야. 캐나다는 겨울에 영하 30에서 40도인데 지난 겨울에 체감 기온이 영하 61도였어. 영하 15도면 꽤 좋아 보이는걸. 뉴욕 사람인데 그 기온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거지? 내가 겪었던 최악의 추위는 영하 35도인데 경험해보고 싶어서 잠깐 나갔다가 진짜 죽는지 알았다니까. 밖에 나가면 항상 땀으로 샤워를 하곤 해. 그래서 9월까지는 이제 실내에 머물기로 했지.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버텨야겠어. 개가 있어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까지 운동하고 돌아왔어. 해가 뜨기 전이라 운이 좋으면 바람도 불고 괜찮으니까. 그래도 최근에 이 정도면 시원한 것 같아. 난 버틸만 했어. 한국 여름은 수영장과 물놀이 놀이터가 필수야. 남편이랑 아이들 같이 맨날 물놀이 놀이터 다니고 있는 중이야. 호주에 있었을 때는 큰 수영장과 서핑을 즐겼었는데 지금은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일 아이들과 가서 더위를 식히고 있어. 너무 더워서 출근할 때나 나가고 아니면 상점이나 지하철역에 가 있지. 요즘은 항상 실내에 있어. 아이들도 덥고 지루해 있지. 난 해변이나 수영장 가거나 산길을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있어. 산길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진짜 멋지겠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한국은 오토바이 가격이 싼 편이야. 그리고 125cc 이하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지. 난 매주마다 북악산에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약 $950 정도야. 와, 진짜 싸네. 나도 사야겠다. 아이슬란드에서 와서 그런지 밤이든 낮이든 고문당하는 기분이 들어. 마치 겨울 코트 입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고문당하는 느낌이지. 이틀 후에 떠나서 낮에도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고 있는 중이야. 이상으로 한국 더위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